예, 반갑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성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피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지만 피파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CEO께서도 프랑스 분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정보를 맡은 지 201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이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처음 강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떨리는 면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 그런 생각 많이 가질 거예요. 시스템적으로는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좋은 솔루션을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시스템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뭐 강연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고유식별 정보 패턴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용자, 사람이 정책을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수립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말이냐면은, 요즘 골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골프도 생활체육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포함돼가지고, 드라이버는 그거죠. 남자 사나이에서 쇼죠, 쇼 사나이 자존심이고, 퍼팅은 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드라이버 잘 쳐놓고 그 다음에 버디를 잡기 위해서 문제 숏 아이언이라든지 그런 걸 치겠죠. 치다 보면은 하늘에 공이 떠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탑볼이 나는 거죠. 탑볼이.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찍다 보니까 공이 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띄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을 때리니까 공이 자동적으로 뜨더라.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2013년도에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보안 전문가 양성 교육 해가지고 모 협회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기업체에서 보안 요원을 한 10명 정도 보안 요원을 데리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CEO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왜 우리가 자꾸 도둑을 맞지? 자꾸 도둑을 맞는 거예요. 출입관리 시스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무자들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은 없는데 자꾸 도둑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CEO께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죠. 1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보안 요원. 그래도 역시나 도둑을 맞더라는 겁니다. 왜? 도둑은 바로 보안팀장이라는 거죠. 보안팀장. 보안팀장이 가게 되면은 보안 근무자들은 무조건 통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안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정보 이 업무를 맡으면서 항상 그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정보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13년까지 개인정보를 맡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강연에 와서 참관해가지고 교육을 드리니까 다 같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시스템 구축이 잘 돼야 된다. 좋죠. 그럼 시스템 구축이 될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서 확보 조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 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수립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 되겠죠. 다 기본적인 말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연 2회 이상 임직원들 교육을 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대리점, 지점, 서비스 협력점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700여 개가 됩니다. 700여 개 되는데 거기에 근무자들 다 포함하고 그러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혼자서.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제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어차피 CPO는 있죠. 있고, 그래서 다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부 관리 계획 수립한 대로 저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스스로 해가지고 모든 결과 리포트 만들어서 CPO한테 보고를 하면 CPO는 어차피 CEO한테 보고를 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CEO한테 보고를 하면 뭐합니까? CEO가 관심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CEO께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셔가지고, 그래? 그럼 수탁사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야? 왜 그걸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 그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나와 있는 건 나도 알아. 이 날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는 거지. 그 법에는 좋게 나와 있죠. 수탁사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은 그죠? RSM에 임직원으로 간주한다. 그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부터 저는 나름대로는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일 보내가지고 당신네들 교육을 하고 그 결과 다 수집을 하죠. 전부 다 하나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형식이지만 어차피 받은 사람은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받아야 되는구나 인식은 한다는 거죠.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전국을 돌면서 다 집합시켜 놓고 한꺼번에 다 집합은 못 시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시도의 지역 본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 담당자들한테 당신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점, 대리점, 지점장 다 집합시켜라. 근데 집합시키려고 집합됩니까? 집합이 안 됩니다. 왜? 매달 그 본부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7개 지역 본부에서 본부장 회의가 있는데 날짜가 겹치는 날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날은 빼고 무조건 개인정보 내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당신네들은 1시간 만들어라.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그 시간대에 직접 가죠. 저는 그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오로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해야만이 본부장부터 해가지고 그 영업 관리를 하는 팀장들도 있고 스텝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리점 지점장들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 교육을 시키면은 지점장들은 영업사원들 집합시켜 놓고 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전달 교육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 조직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맨 위에 CEO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그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안건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뭐 심의 의결을 하는 곳인데, 저희도 그 피파 커미티라 해가지고 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2년도에. 12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항이라든지 안건, 그 다음에 뭐 예산 확보라든지 이슈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분들한테 우리가 보고를 다 하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모든 회의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 진행을 다 하는 거죠. 진행을 하고 그 피파는 우리 RSM의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 임원뿐만 아니라 CEO께서도 관심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솔직히 제가 있지만 저는 개인정보 업무만 하고 있고 요 밑에 있는 무슨 HR부터 해가지고 뭐 마케팅, 서비스 많이 있지만은 본업의 일은 다 있죠. 있고 단지 제가 전달을 한다든가 뭐 회의가 필요할 경우에 아니면 메이저 이슈가 발생됐을 때 같이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CEO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탁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 이제. 그럼 이제 관리하면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2013년도 전체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교육을 시켰고 자료 만들어가 보고 드리고
14년도에 또 보고를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RSM의 현실태가 어떻게 돼? 정확하게 보고를 했죠. 100점 만점에 64점입니다. 시스템도 그렇고 관리적 측면에서 개개인에 대한 인식 제고도 엉망이고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CEO께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해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매주 아니면은 한 달에 2번씩 조금 지나니까 한 달에 1번씩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 발생되는 거는 바로 CEO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CEO께서는 야,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이래 많아? 예. 제가 막고 싶으면 막을 수 있지만 막아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비난은 저한테 쏟아지죠. 그런데 CEO께서 모든 걸 다 차단해라. 다 차단하고 나면은 꼭 필요한 사람은 연락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PC에 대해서만 별도로 DLP 설치해주고 권한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 많이 다운로드를 받던 사람들 중에서 13명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CEO께서도 야, 대단하다. 근데 다음부터 필요한 사람들은 업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건 업무 협조가 아니죠. 반드시 무슨 이유로 다운로드를 봐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기에 보안 업무를 맡고 있지만은 다른 분 팀장도 계시겠지만은 좀 섭섭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였었기 때문에 그 보안 팀장이니까 알고 지내고 아니까 다 통과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무를 할 때도 그래요. 알고 있는데 알아서 협조해 줄게. 이건 협조가 아니죠. 제가 또 얘기하지만 계속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회사가 2016년도 2월 달에 행안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받았는데 점검을 받자니 2주 전에 공문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메일로. 공문이 연락 오고 전화도 왔습니다. 와가지고 2월 15일, 16일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동차 5개사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점검을 처음 받는 거죠. 점검을 처음 받는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용케가 아니죠. 재수없게도 또 뭐냐면은 2주 전에 연락 왔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면은 다음 주 2주간 설이더라고요. 설. 임직원들 전부 다 설새로 고향 앞으로 다 가고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저하고 ISTO 담당자 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CPO, 이 3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3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막막하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전문가 2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 할 게 너무 많다. 자기네도 어떻게 손을 대할지 모른다는 거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씩 보드판에 이제 설명하게 되면 리스트를 적어놓고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와가지고 1시간 정도 회의하고 다시 부산에 계신 분이었는데 부산으로 가고 한 서너 번 잠시 올라왔다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전화로 회의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 거예요. 점점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제 2일 남았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리스트를 천천히 훑어보니까 내부 관리 계획 좋았어. 그럼 내부 관리 계획 일단 뽑자. 기존에 있는 내부 관리 계획 다 출력했습니다. 출력하고 내부 관리 계획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교육 사항이 있네. 좋았어. 그러면은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교육했던 사항 자료를 다 뽑았죠.
자그마치 모든 게 제 PC에 들어있고 있더라고요. 연도별로 13, 14, 15, 16 연도별 자료가 다 있어가지고 뽑았더니 그 두꺼운 바인더 한 두 권 아니 한 네 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교육 증빙 자료가. 좋았어. 그럼 교육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점검은 제대로 했느냐? 점검 또 했죠. 1년에 그것도 2번씩. 점검 결과 보고 계획부터 해가지고 모든 자료 다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또 철해놨죠. 철해놓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러면 문서 파기했던 거 제가 점검 다니면서 5년 이상 지난 문서 많이 보관하고 있더라. 업체 선정되어 있죠. 뭐 업체하고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예전에 다 하고 매주가 아니죠. 한 달에 2번씩 문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 다 받았죠. 받아가지고 또 바인더에 철했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적으로는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바인더가 16건 나오는데 그 16건 바인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부서 사람 이제 몇 사람 콜 해가지고 이제 표지 붙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체크리스트 점검하면서 체크리스트 이거 잘못되었네. 이거 잘못되었네. 체크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점검받는 대리점이나 지점 같은 경우는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잘못되었네요.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합니다. 직접 손으로 다 써주십시오. 그 비고란에 다 써주시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RSM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 관리 계획이 별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내부 관리계 있지만은 거기도 어차피 우리의 그 수탁업체입니다.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수탁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내부 관리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CCTV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을 해야 되죠. 수립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인드에 철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코팅해가지고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CCTV가 있으니까 관리 방침 만들었고, 관리 방침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야 돼요.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대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영상은 그 기본적으로 30일 주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0일 주기, 오늘이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다. 그러면은 8월 1일 날 영상을 한번 훑어보고 9월 1일 날 영상을 훑어봐라는 거.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고 이상 있으면은 AS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요즘 블랙박스 덮어 씌워지듯이 제대로 덮어지는가? 그럼 맨 처음 거는 파기가 되는 거죠. 그게 자동 파기라 하더라고요. 그 자동 파기. 그 자동 파기에 대한 근거 기록도 다 적으라더라고요. 그거 다 적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행안부에서 그때 인터넷진흥원하고 같이 나와가 점검을 하는데, 이틀을 점검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마조마하죠. 뭐 하나로 걸리면 큰일 나니까. 왜? 점검하는 당일날 인사본부장님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럴수록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지. 평상시에 지원 잘해줬으면 참 고마울 건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틀째 되는 점검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갔더니 교육과 점검이 너무 현실적이다. 어떤 기업체 점검을 받았는데 10명에서 15명 사람을 모아놓고 정부 점검을 대비하는데 A4 10박스 들어갔다더라고요. A4 10박스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걸 생각하고 우리 르노 삼성 자동차에 왔었는데
처음에 뭡니까? 우리 이제 전문가들 왔었는데, 야, 점검 전날 그런 거 없이 제 핏에서 다 뽑았다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도 점검 나와가지고 너무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웃으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다른 거 요즘은 대접을 못 하니까 그럼 뭐 걸어서 전철까지 가시는데 한 10분 15분 걸리니까 그럼 차로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는 도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점검을 하면서 기분이 나빴으면 이거는 사실적이 아니고 가라로 자료를 만든 자료도 많고 질문하니까 대답도 없고 자꾸 들락달락 하면서 눈치나 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끝까지 점검하고 추적하고 기본은 말 한마디 안 한답니다. 안 하는데 그분들은 뭐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에이, 설마 거짓말이겠죠 했더니 사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회사에서 틀림없이 솔루션은 다 필요해가지고 구축을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돼 있든지. 하지만 관리된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 시스템 구축을 다 해놓고 나면은 솔직히 마음속으로 한결 아주 가벼워졌죠. 아, 속이 시원하다. 이제 개인정보 잘할 수 있겠네.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겠네.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저희도 이제 암호화 솔루션 도입 다 구입을 해가지고 다 설치했습니다. 점검 다니면서 보니까 자동으로 설치하게끔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PC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점검을 하면서 영업사원 노트북 봅시다. 나 CEO의 명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업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 하십시오. 다 훑어보죠. 메일 주고받고 메일 보낼 때 주민등록번호 왜 암호화 안 돼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다 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른 데 가면은 도망가죠. 노트북들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지점장 PC 보게 되면은 잘 나와 있죠. 여기 엉망이구나. 아니면 지점장 밑에 지원해주는 지원 담당이라든지 운영 담당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걸 사실적으로 다 제가 체크리스트에 손으로 다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나중에 사인 다 받아가지고 한부 복사본 주고 원본은 제가 다 취합을 하죠. 어차피 제가 점검 다니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컨퍼런스를 가더라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르노 삼성 자동차라고 말은 안 하고 모 회사에서 언제 점검을 해가 점검 받았는데 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래가지고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뿌듯했었는데 중요한 건 누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반드시 이제 이런 자료들은 그거죠. 어차피 점검 나오게 되면 하나의 정적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야 됩니다. 왜? 제가 2012년 보안 업무 하다가 13년부터 개인정보를 맡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부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CPO가 바뀌었어요. 그래 2014년 가을에 바뀌어가지고 저는 그 전에 어차피 전사 공지했습니다. 나는 점검 나간다. 공지했는데 새로 오신 CPO께서 이번에 점검하지 마. 점검하지 말고 일단 업무 보고하고 그런 부분에 일을 하자. 저는 과감하게 그러지 안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어차피 공지했고 내부 관리 계획이 이거 1년에 2번씩 하기로 돼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수립된 데도 그대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점검 저 회사는 2번 한다는데 왜 이 회사는 한 번만 해? 내부 관리 계획이 한 번 해놓으면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잠시. 제가 요 사이버, 이제 프랑스와 프로브 예전에 이제 CEO께서, 그럼 그 많은 수탁사들 교육을 시켜 어떻게 교육해야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점, 대리점, 지점은 수탁사가니까 일단 빼고 대리점이나 그 A의 정비 협력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이버 트레이닝 했었는데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이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SDS라든지 엔젤센터 아니면 홈페이지, 그 다음에 리서치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DM 발송하는 업체, 거기에서 우리 아래생과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이버 교육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데 또 점검 나갑니다. 왜? 우리의 수탁사기 때문에. 수탁사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나가가지고 잘못된 거 있고 잘된 거 있으면 저는 칭찬 또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유지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마케팅도 마찬가지겠고. 예전에 제가 어떤 그 DM 발송 업체를 갔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다. 자기네들도 개인정보 관리, 보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제가 이 컨퍼런스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맞는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 다 줬습니다. 자료를 다 줬더니 그 2달인가 석 달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과장님 덕분에 인정받았다고. 그래, 고맙습니다. 자기네들 이제 자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고맙죠. 개인정보 관리 자신있게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 업체는 우리하고도 연관된 업체지만은 다른 기업체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어떻게 왔던가요? 그러니까 왜 와가지고 그냥 한번 훑어보고 가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서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줬죠. 근데 제가 대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은 아주 부담스러워하죠. 왜? 차는 팔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점검 나와가지고. 그럼 나는 열심히 해라고. 관련 없는 사람 지원 담당이나 지점장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안 되어 있으면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세요 하고 가면은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점검 나가는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 터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 지도 방문 와줬구나. 그러니까 안 돼 있는 걸 그 당시에 막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쌓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한테 연락이 자주 옵니다. 우리 이런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런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와서 교육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이라서 안 간 게 아니라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모든 지점에서 저한테 연락이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제가 못하고 이제 별도 지점장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이는 그 정적 자료는 다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그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 잡은 정병 자료,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있으면 점검한다든지 교육했던 내용, 뭐라도 했다, 시의한테 보고했다, 다 자료는 다 철해가지고 갖고 계셔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인사팀 HR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렸다가 괜히 내 고과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오히려 그게 더 고과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사람 열심히 한다라고 저는 부서장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사팀 점검 한 번도 안 하던데, 검사 한 번도 안 하던데, 잘못됐습니다. 그게 아니죠. 공평하게 점검은 해야 됩니다. 제 노트북 나중에 내용 혹시 제가 이번에 강의 자료는 아주 그냥 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관련, 제가 최소한도로 그냥 줄여서 한 건데, HR 인사팀 지지사항 엄청 많습니다. 왜? 고유식별 정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곳곳에 많이 쓰고 있어요. 잘못된 거는 내가 지적을 해주고 당신들 이렇게 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개선 조치해가지고 나한테 자료 보내라.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인사도 이렇게 하던데 타부서 그렇게 얘기하면 잘 해가지고 옵니다. 왜? 타부서도 인사 무수하기 때문에. 근데 안다고 저는 건드리면 안 돼. 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 돼 있으면은 무조건 되게 만들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CPU께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저한테 타 부서하고 업무 협조는 좋지만은 강하게 나갈 때는 무조건 강하게 나가라. 그게 회사를 지키는 하나의 첩경이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트 체크리스트도 저 이제 예전에 솔직히 이건 예전에 쓰던 체크리스트인데 지금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제가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도 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항목도 더 바뀌죠. 바뀌고 지금 여기에는 세 가지 선밖에 없는데 13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2018년까지 올해 상반기에도 제가 점검하고 엊그저께 전국적으로 모든 자료들은 제가 다 공유를 다 했습니다. 오디트 결과 보고는 반드시 CEO까지 올라갑니다. CEO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오퍼레이션장, 그 다음에 이시 멤버들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를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실 때는, 이거 잘못됐네, 5점, 저거 잘못됐네, 4점. 솔직히 개인정보에 점수가 필요 없죠. 이게 하나 유출되면 끝인데 무슨 개인정보가 있습니까? 단 수치화했다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눈으로 잠시 보기 위해서 제가 수치화해 놓은 거지. 솔직히 100점 아니면 빵점이죠. 이거는 30점입니다. 이거는 50점짜리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요 오디트를 할 때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오디트를 하는가 하면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도마다 우리가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지역 본부에, 본부장 밑에 이제 영업, 그러니까 세일즈를 관리하는, 지점, 대리점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언제 내가 점검을 나가니까 같이 진행을 하자. 그럼 각각 자기 도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시킵니다. 먼저 점검을 할 때 당신네들이 CSA를 먼저 해라. 자체 점검을 먼저 해라는 거죠.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자체 CSA는 100% 점검이 다 됩니다. 왜? 각각 담당자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점, 대리점, 서비스 협력점 전부 다 점검을 다 하니까 자료 다 수집을 하죠. 그 점수를 제가 딱 보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자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점검 잘 된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봤을 때 점검이 진짜 안 됐던데 그것을 제가 집어가지고 저는 이제 실제 점검을 나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오디트를 합니다. 오디트를 하면은 먼저 지역 본부부터 먼저 가죠. 본부를 가게 되면은 서비스도 있고 영업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는 보통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전날 퇴근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 다 사진 찍어 놓죠. 찍어 놓고 이제 서비스 점검하고 영업 점검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오전에는 서비스 쪽으로 점검을 먼저 많이 하고 AS, 오후에는 영업 쪽으로 점검을 합니다. 왜? 서비스를 한번 뒤에 점검을 하니까 6시 땡 하면은 집에 가는 거예요. 6시 땡 하면은. 야, 나 점검하러 왔는데 집에 가는 거예요. 진짜 올 걸. 근데 차가 막히고 안 되죠. 그러면 좋다. 영업은 밖에 외근하고 들어와가지고 고객한테 전화하고 업무 정리하고 7시까지도 하네.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 지금 가니까 지점장 퇴근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영업은 제가 주로 오후에 점검을 합니다. 보통 서비스 점검을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제 요런 자료들을 하나씩 모으고 하니까 이만큼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점검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점검을 또 하느냐 하면은 새벽에도 가지만은
이제 밤늦게도 갑니다. 밤늦게 왜? 내가 요 광주에 있다가 점검을 했는데 이제 충청도 가야 되는데 그럼 광주에서 또 저한테 연락 오죠. 술 한잔 하자. 한잔 하고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충청도 가면 된다. 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 여기서 한 잔 먹을지 두 잔 먹을지 모릅니다. 점검은 저 혼자 다닙니다. 저 혼자 차를 몰고 전국을 보통 한 20일 정도,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제가 6월 초부터 진행을 하고 11월 초부터 진행을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기 때문에 왜? 열심히 달리니까 이제 충청도 이제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밤 9시 되죠. 9시 되니까 그 이제 모텔 잡아놓고 걸어서 그 본부 가가지고 석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아무도 저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는 퇴근하고 그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사람 한두 사람인데 저 사람 누구지? 왜 왔지?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보안의 구멍이죠. 보안이 뚫린다는 겁니다. 서비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다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 다 뒤지고 하죠. 먼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파쇄기가 있을 건데 왜 다 손으로 찢었지? 비가 오더라도 다 뒤집니다. 묶여 있더라도 손으로 풀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조용히 봅니다. 그래 이제 잘못된 거는 제가 딱 해가지고 짜집기를 또 하죠. 열심히 짜집기 해가지고 사진 탁 찍어놓고 그래놓고 이제 그 복합기에 딱 가면은 이제 그 이면지도 그렇고 팩스 들어온 것도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정보가 있는데 왜 이걸 빨리빨리 찾아가지 않고 오늘 며칠 한참 지난 자료들인데 그럽니다. 이거 근데 담당자가 잠시 자리 비웠는데 자리 무슨 자리 비워 며칠 전 건데 다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요 이면지네요. 그 파쇄기 있습니까? 예. 넣어 보십시오. 라면 사실은 파쇄기가 한 달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가 찰 놓으시 제가 왜 그걸 하냐? 파쇄기인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찍기는 안 찍거든요. 교육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냥 파쇄기 바로 집어넣지. 근데 뭐 그걸 찢어가지고 집어넣고 라면 국물하고 막 섞이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바로 뒤지고 어차피 손 씻으면 되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하지 뭐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바로 그걸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 나름대로 우리 개인정보위원회 같으면은 그 임직원들이다 보니까 바뀌죠. 해마다.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하는 자료들을 제가 나름대로 항상 정리를 해 놓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스스로 언제 이때는 변경할 때 이거는 1년이다 이거는 2년이다 나름대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CSL을 먼저 하고 나니까 점검이 더 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요 액션 플랜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요 R은 이제 루틴입니다. 루틴. 해마다 기본적으로 항상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해야 되는 사항은 루틴하게 그냥 계속 적어 놓습니다. 보시면은 교육이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는 제가 별도로 또 어차피 개인정보 종합 포털 사이트에 가면 동영상이 있죠. 개인정보에 동영상이 있는데 교육도 거기에 있는 자료를 써도 좋지만은 회사 실정에 맞게 교육자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IoT 관련 사항, 요거는 뭐 엔젤센터에 관련된 사항, 요거는 영업에 관련된 사항, 나름대로 담당자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상대방이 습득을 하는데 훨씬 낫습니다. 그냥 법적인 사항부터 다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꼬박꼬박 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밑에 P는 아시겠죠? 프로젝트성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거 일부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딜리트는 문서 파기인데, 그거 있죠? DM 발송업체에다가 우리가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 DM 발송업체는 이벤트 종료가 끝나고 나면 삭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RSM 확인을 하죠. 파기 확인서 보내라. 전화로 하든지 메일로 하든지. 그건 아니죠. 직접 가야 되죠.
어떤 PC에서 당신네들이 메일을 받았느냐, 이벤트 진행했느냐, 그 PC 보자. 직접 파기했네, 확인서 받고 내가 방문해가지고 했다는 근거를 남겨서 방문 확인서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다 하더라도 할 도리는 다 한 거죠. 저 PC인데 이 PC라고 했으면 그거는 상대방이 속인 사항이고, 그래서 하시더라도 무조건 파기 확인서 확인하고 내가 직접 가서 방문해가지고 또 확인했다는 사항, 기본적으로 뭐 요렇게 그 두 가지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관리자가 있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자료를 주죠. 주게 되면은 그냥 메일로 보내는 건 다 좋은데, 비밀번호 설정해서 보내는 건 좋은데, 저는 항상 파일 관리 대장을 작성해라고 합니다. 보낸 쪽에서 정리하고 받은 쪽에서 정리하고, 나중에 점검할 때는 제가 그 두 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PC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요. 그럼 여기는 보냈는데 너는 왜 이거 기록을 안 해놔서, 둘 중에 하나는 그 기록 안 했는데 누락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또 그 말씀드리지만은 구축을 하고 다 좋은데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 부서에서 주민등록번호 왜 쓰지? 감지가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래 쓰는구나, 아니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쓰네, 여권번호 쓰네, 클릭해가지고 내용은 보게 되면은 프라이버시 침해고 개인 침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밖에 안 나오죠. 못 보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항시 확인을 하고 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하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처음에는 이랬다 계속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40분이라는 시간이 많이 짧네요. 저는 개인정보를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조금 오버된 상황인데 혹시 그 사회자분께 일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 넘길 테니까 시간이 네, 많이 오버된 데 같습니다. 김성인 과장님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김성인 과장님은요, 아직 내려가지 마시고요, 잠시 화면을 좀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강연자님께서는 베스트 퀘스천을 하나 선정해 주시면 답변과 함께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많은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나요? 한 2개 정도 질문이, 4개 정도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퀘스천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 답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전문가시다 보니까 질문이 제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네요. 제가 첫 번째 좌측 상단에 법규 위반을 발견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종자죠. 종국에는 어떤 절차로 처리하시는지 직접 겪은 사례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죠? 저희가 옆쪽에서 잘 안 보여서요. 앞쪽 화면에도 있거든요. 네. 잘 안 보이시면. 요 빨간색이다 보니까 흡수를 해버리는 건. 그 수탁 업체 같으면은 많이 있죠. 그 영업 담당자들이 그게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들이 자기가 예전에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전에 이제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지다 보니까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별도로 업무용 PC 해가지고 이제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많이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 영업 담당자는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떠냐면은 고객들한테 문자를 막 보내고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후차가 있으니까 영업 담당자 차를 파는 게 좋으니까 노후차가 있으니까 지나가다 전화번호를 땄어요.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음에는 인사치레로 문자를 보냅니다. 상대방은 르노 삼성 이 영업 담당자가 왜 내한테 문자 오지? 보내지 마세요. 좋게 하겠죠. 영업 담당자는 또 며칠 있다가 실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또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보냅니다. 고객 보내지 말랬는데 왜 자꾸 보내는가요? 영업 담당자는 그거 신경 안 쓰죠. 왜? 무조건 뚫어라 하니까. 또 합니다. 세 번째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신고합니다. 캡처해가지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신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고객이 아닌데 그 신고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우연의 일치치거나 참 골치 아픈 일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신고를 하니까 그 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과태료가 영업 담당자한테 떨어졌어요. 영업 담당자한테 떨어졌는데 과태료가 얼마였더니 750만 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에 이거 해가지고 750만 원이 이제 떨어졌는데 750만 원 떨어져가지고 그 뭡니까? 자진 납세해라. 자진 납세하게 되면은 몇 프로 감해, 20%인가 감해가지고 그럼 600만 원 내라. 600만 원에서 재발 방지하겠다. 좋다. 그럼 50% 감해줄게. 그래가지고 350만 원인가 얼마가 떨어졌었는데 그게 회사에서 첫 사례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조금 전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회사에서 그 과태료를 내겠다. 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모두 전파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계속 교육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발생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업 담당자들은 지금은 그 정부에서 그 과태료 대신에 그걸 하더라고요. 핸드폰 사용을 정지시키더라고요. 이 번호 많이 그 연락이 오네. 그러면 이제 인터넷진흥원에 스팸이나 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진흥원에서는 통신사 확인해가지고 이 번호 차단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저는 발로 뛰고 머리로 싸우고 또 기획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